여러분 반갑습니다. 단단한 기본기와 말랑한 센스의 기가 막힌 콜라보레이션 기생수학의 구명석입니다. 여러분, 생체 리듬을 아시나요? 인간의 생리적 주기 또는 리듬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어떤 우리 인간들의 주기는 지구의 자전 어떤 시기인 24시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환절기라든지 또는 여름이 된다든지 겨울이 될 때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생체 리듬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팁 같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 참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왔을 때 예를 들어 선생님이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방을 환하게 하세요. 환하게.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칭도 쭉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낮 같은 경우는요. 햇빛을 굉장히 많이 쬐서요. 무기력감을 해소시키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저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나치게 강한 빛은 수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저녁 9시 정도 이후에는 강한 빛을 받지 않도록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생체 리듬을 좋게 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자, 학습을 할 때도요. 여러분들 생체 리듬을 최적화시켜서 능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순열조합 그리고 이항정리 분할을 다 마치고요. 드디어 확률이란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차피 확률을 구할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의 확률을 구한다? 그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내가 바라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확률을 잘 하려면 경우의 수를 잘 알아야 되고요. 경우의 수를 잘 알기 위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했던 1장, 2장, 3장을 모두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우리 타임은요. 용어들을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볼게요. 용어를 확률의 어떤 용어, 수학에선 개념 용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확률을 공부할 때 시행과 사건, 조금은 연관지어서 공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시행과 사건요.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경우와 같이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요.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지배되지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관찰, 조사, 실험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시행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다시 밑줄 까야 되겠네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자, 적어두세요.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 그래서 스탠다드 필드의 약자를 따서 S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마치 우리 집합에서 전체 집합을 U라고 했듯이 확률에서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이런 거를 표본 공간 S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한다. 자, 시행과 사건을 아십니까? 이게 일단은 대꾸 어떤 그 구절이고요. 단어고요. 그리고 표본 공간을 했으니까 같이 메모할까요? 그 밑에 근원 사건도 적어두세요. 근원 사건. 근원 사건요. 얘는 뭐냐면 표본 공간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그러니까 원소가 한 개짜리. 표본 공간을 이루는 원소 한 개인 사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다 그랬을 때 표본 공간은 얼마가 될까요? 1, 2, 3, 4, 5, 6이죠. 자, 그런데 근원 사건은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한 개짜리니까 집합처럼 잘 표시합니다. 선생님 이쁘게 적을까요? 중괄호를 치시고 1 이렇게 해서요. 자, 또 2 이렇게 하고요. 쭉 해서 6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6이니까 이렇게 6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소가 한 개짜리.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집합에서 전체 집합은 확률에서 표본 공간과 똑같고 집합에서 원소는 확률에서는 근원 사건과 같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집합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당신은 합사건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하고 확률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합집합은 우리가 합사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을 우리는 마치 곱사건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A 또는 B가 일어난 사건이다. 기호로 합사건 표시를 하시고요. A, B가 동시에 일어난다. 곱사건 표시를 해서 교집합 기호처럼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을까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자, 또 적어 놓읍시다. 또 하나 여기에 뭐 전사건 있죠. 전사건, 그 다음에 공사건이 있어요. 자, 전사건이란 건 뭐냐면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라 보시면 되죠. 마치. 자, 공사건은 뭐냐면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공집합에 대응되는 사건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선생님이 여자일 어떤 사건. 그죠? 선생님이 여자일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겠죠. 공사건. 주사위를 던졌는데 7의 눈이 나온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전사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은 공사건. 이렇게 판단하시고 지금 우리 교재 32페이지에 같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걸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죠? 선생님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시행과 사건, 표본공간 근원사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 이러면 자 문제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볼게요. 보세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다. 자, 어떤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졌다 또는 동전을 던졌다 이런 행동을 하는 걸 그냥 여러분들은 시행이라 보시면 돼요. 시행. 자, 그래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A고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B다.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건 시행의 결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봤을 때 자 이렇게 적어두는 거야, 여러분들은. 자, A 사건은 어차피 짝수니까요. 2, 4, 6이 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자 주사위 중에 소수는 2, 3, 5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두는 게 일단 기본 베이스. 그럼 1번에서 묻는 게 합사건, 2번에서 묻는 게 곱사건이니까 여기다 바로 적을까요? 그럼 A와 B의 합사건은 어떻게 표시하면 돼요? 합집합이니까 2, 3, 4, 5, 6을 쓰시면 되겠죠. 됐죠? 합집합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자 A와 B의 곱사건입니다. 그러면 교집합처럼 보시면 되니까 누가 있어? 얘는 2밖에 없나? 2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예제 1번을 다 푼 거예요. 되겠어요? 아, 시행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어떤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의 어떤 행동을 했어. 그게 시행이 되고요. 시행의 결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사건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당신은 합사건과 곱사건을 알겠니? 라고 예제 1번이 여러분들한테 울부짖고 있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유제 1번. 자, 용어 정리만 되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여기는 자 보세요.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을 한답니다. 그러면 자 6의 약수가 적힌 사건을 A.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일단 출발점은 여기다 적으세요. 자, A는 지금 뭐냐면 6의 약수니까 1, 2, 3, 6이죠. 자, 그 다음에 소수가 적힌 카드죠. 걔가 B예요. 그럼 B를 쌤 적을까요? 그럼 B는 소수니까 2, 3, 5가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3 이상의 수가 적힌 사건 C잖아요. 그럼 C는 3, 4, 5, 6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쭉 일단 순서대로 여러분들 사건에 나오는 것들을 쭉 나열해 보시고요. 그럼 얘네들은 정말 쉽지 않을까요? A와 B의 교집합이다. 그러면 눈만 크게 뜨면 돼요. 여기서 교집합을 찾아주시면요. 누가 있을까? 2, 3. 두 개 있구나. 2하고 3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B와 C의 교집합을 찾아볼까요? B, C. 얘 보면 3하고 5가 있을 것. 선생님이 잘 적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C하고 A의 교집합이다. 그러면 C하고 A의 교집합이야. 얘하고 얘를 보시면 3하고 6이 있지요. 이렇게. 그게 끝이에요. 너무 쉽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유제 1번도 끝. 잘했어요. 그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33페이지네요. 자,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뜹니다.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별표를 크게 치세요. 자, 배반 사건이라는 겁니다. 배반 사건.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사건 A와 B 중요하니까 선생님 굵게 칠게요.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공통인 부분 자체가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러면 우리가 확률로 들어갈 때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0이라는 거겠죠. 배반이라는 말이 뜨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이 되는구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재에 뭐가 있냐면 어떤 사건 A에 대하여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마치 우리가 집합에서 여집합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 하고요. 여기에 A의 컴플리먼트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죠? 집합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제 2번을 볼게요. 자, 급질문. 자, 뭐죠? A와 B가 배반 사건이다. 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확률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이다. 그거를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자, 시행에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A야. A. 그러면 또 순서대로 적어야죠. A. 자, 3의 배수. 그럼 3, 6입니다. 이렇게. 5의 약수가 나올 사건. 그러면 B는 5의 약수니까요. 1, 5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죠. 그럼 C는 홀수니까 1, 3, 5가 되겠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해보시오 그랬어요. 자, 일단 여사건의 정의에 충실해서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A의 여사건은 뭐가 될까요? A의 여사건은 선생님이 적어보면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나머지죠. 그러면 결국 1, 2, 4, 5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럼 A의 여사건 얘하고 그 다음 B하고 교집합을 찾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아하 1하고 5가 있구나. 따라서 여기에 집합처럼 1하고 5를 적어주시면 돼요. 됐죠? 세 사건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이다. 자, 배반이란 게 떴죠? 공통인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럼 A, B에서 공통 없다. 없다. 그지? 자, 그 다음 A, C 3 있네요. B, C 5, 1 다 있죠? 그러면 배반인 사건은 누구와 누구야? 아, 그렇구나. 누구야? A와 B라고 하시면 되죠. 그죠? 자, 배반이란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유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걸 계속 여러분들 지금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자, 유제 2번도 이렇게 보시면요. 1부터 12까지야. 자,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2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12의 약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요. 5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대요. 그러면 일단 이런 걸 한번 구해볼래 묻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번을 할 때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A의 여사건, B의 여사건 혹시나 선생님이 드모르간의 법칙 A하고 B의 합사건에 이거 똑같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지금 확률이니까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전체 집합, 자, 스탠다드 필드 표본 공간에서 A와 B의 합사건을 빼주면 어차피 얘가 되겠죠. 되겠어요? 그럼 선생님은 전체에서 A, B의 합집합을 합사건을 빼줘서 1번을 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출발은 어차피 뭐가 돼야 돼? A가 뭔지 B가 뭔지를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줍니다. 자, A 집합은 뭐냐면 12의 약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1, 2, 3, 4, 6, 12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B는 뭐가 나올까요? 자, 5의 뭐지? 배수잖아. 그러면 5하고 10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봤을 때 얘는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은? 자, 얘는 전체 집합 1부터 12까지 가운데 얘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잘 써야겠네. 1, 2, 3, 4 있고요. 5, 6, 자, 7, 8, 9. 그 다음 뭐 될까? 오, 아니다. 보세요. 자, 잘 봐야 되겠다. 봐. A, B 합집합이니까 얘를 합하잖아요. 우리 쓰고 할까요? 자, 침착하게 해야지. 자, A, B 합사건은 1, 그 다음 2, 3, 4 되고요. 5, 6, 10, 12죠.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에서 얘를 뺀 나머지니까 1, 2, 3, 4, 5, 6, 7이 없네. 7. 그 다음에 8도 되고요. 8. 그 다음 9, 10 있고요. 11. 요렇게 쓰셔야겠다. 그죠? 그러면 1번은 정답이 7, 8, 9, 11. 요걸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번은요, 선생님. A와 B가 서로 배반인 걸 보여라? 배반인 걸 보이라는 건 공통인 부분이 없는 거를 보이면 돼요. 그죠? 따라서 얘 자체를 아무리 봐도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없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따라서 배반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쓰면 돼요.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유제 2번 그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제 3번입니다.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유제 3번. 자, 지금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데 두 눈의 수가 같은 사건을 A라 하고요. 두 눈의 수가 모두 홀수인 사건을 B. 나오는 두 눈의 수가 서로 다른 소수인 사건을 C라 한대. 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쭉 적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밑에다 침착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A 집합은요. 일단 뭐가 돼야 돼? 두 눈의 수가 같은 거니까 6가지가 있을 것 같아. 1, 1로서 같거나 2, 2로서 같거나 또는 3, 3으로 같거나 4, 4로 같을 수 있죠. 또 5, 5로 같을 수 있고 6, 6으로 이렇게 같을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B를 한번 볼까요? 자, B는 지금 어떤 거야? 두 눈의 수가 모두 홀수인데 그럼 총 몇 가지일까? 1, 3, 5, 3가지 또 3가지 9가지. 어이구 많다. 그죠? 적어볼게요. 자, 1, 1 그 다음 1, 3 1, 5 그 다음 3, 1요 그 다음 3, 3 적고요 3, 5 적으면 되죠. 그 다음 또 5, 1 그 다음 5, 3 5, 5예요. 그죠? 완벽하게 기초가 잡힐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C는 뭘 것 같아요? 자, C는 서로 다른 두 소수니까요. 그죠? 그러면 결국 2하고 서로 다른 그럼 3이 돼야 되고 2하고 5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3하고 2가 돼야 되고요. 잘 봐야 돼요, 여러분. 3하고 2죠? 그 다음 3하고 5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하고 2가 나오면 되고요. 또 5하고 3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A, B, C를 선생님이 다 구했잖아요. 그러면 배반인 두 사건을 구하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노란 거를 보신다면 A, B는 절대로 배반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또 만약에 빨간 거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만 보시더라도 어차피 B, C도 배반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야 후보 너희 2명인데 A하고 C하고 그럼 A하고 C를 쫙 보셨을 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절대 없죠. 그러면 최종적인 정답 서로 배반인 두 사건은 뭐라고 쓰면 돼? A와 C라고 쓰면 될 것 같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제 3번까지 어떤 걸 지금 연습을 했냐면 확률에 나오는 용어들 등등을 공부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자, 아십니까? 시행과 사건 아세요? 자, 복습하는 거.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번 같이 얘기해 보는 거야. 자, 시행이라는 것은 자, 동일한 어떤 시행을 동일한 조건 하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요.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지배되지만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관찰, 조사, 실험 등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건 시행의 결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표본 공간과 근원 사건 이해가세요? 자, 표본 공간이란 건 시행의 결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 그걸 표본 공간이라 하고요. 자, 근원 사건이란 건 표본 공간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원소가 한 개짜리를 근원 사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전 사건과 공 사건, 아까 뭐라 그랬어? 먼저 얘기해봐. 자, 전 사건은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리고 공 사건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전 사건은 마치 표본 공간이라 보시면 되고요. 공 사건이란 건 공집합에 대응되는 그런 사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합사건은 마치 합집합, 그리고 곱사건은 교집합, 여사건은 뭐다? 여집합과 같아. 아, 그렇구나. 집합과 확률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A와 B가 배반이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동시에 일어날 확률, 교집합의 확률은 0이 된다. 그 관점을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뭐다? 확률에 대한 기본 영어를 했으니까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게 뭐 수학적 확률부터 해서 통계적 쭉 확률의 어떤 그 종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일단 칠판에 정리를 해볼게요. 자, 빈 공간에 잘 필기를 해두시고요. 자, 우리가 확률이라는 건요, probability라고 합니다. 영어를 썼어, 선생님, 그죠? probability. 그래서 얘가 우리가 확률이에요. 확률, 가능성이죠. 그런데 얘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학적 확률입니다. 선생님 P로 표시할게요. 자, 수학적 확률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통계적 확률이 있어요. 통계적 확률을 다른 말로 경험적 확률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아, 그렇구나. 통계적, 경험적 확률이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기하학적 확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던 건 바로 수학적 확률입니다. 이 수학적 확률이란 건 아까 쌤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내가 바라는 경우의 수. 그럼 우리가 용어를 배웠으니까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수분에 내가 바라는 사건의 근원 사건의 수.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 자체는 모든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동일하다는 거에서 출발해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쌤이 던졌어. 그러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주사위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타짜나 어떤 영화처럼 예를 들어서 조작이 된 주사위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적용이 안 되겠죠.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확률의 어떤 출제 경향이 가장 높은 건 얘구나. 그래서 얘를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거고요.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모든 신생아들 중에서 남아의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모든 산부인과에 다 뛰어다니면서 1년 동안에 쭉 계속해서 아이들을 체크를 다 하고요. 그 다음 실질적으로 남자아이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통계적 확률 또는 경험적 확률이랍니다. 우리가 얻는 어떤 정보에 비해서 굉장히 열정이나 에너지, 시간, 비용 등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학적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의 출제 비중은 낮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만 이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은 내가 전체의 어떤 표본의 개수가 n인데요. 실질적으로 전체 예를 들어서 전체 신생아가 n명이야. 근데 올해 남자아이의 수를 구하니까 이 정도가 나왔어. 그러면 상대도수의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럼 전체 시행 중에서 실제로 나왔는 데이터의 수가 얘다. 그럼 상대도수의 의미죠. 그런데 얘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갑니다. 시행의 수 n을 충분히 늘리면 통계적 확률은 사실 수학적 확률 p에 근사한다고 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통계적 확률 자체는 엄밀하게 여러분들 계속 무한히 갖고 가면 수학적 확률로 가는 거구나, 그런 감각을 갖고 계시고요. 통계적 확률은 어떤 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재에는 기하학적 확률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기하학적 확률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할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다트라고 하나요? 다트? 이렇게 촉을 던지잖아요. 이렇게 촉을. 그러면 얘가 동심원이 있는데 반지름이 안쪽은 1이고요. 그 다음 바깥쪽은 2라고 해볼게요. 길이가. 알겠죠? 그러면 안쪽 원은 반지름이 1이고 바깥쪽은 3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다트를 이렇게 슉 던지는 거야. 그런데 절대로 이 관역 바깥으로는 나간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면 얘를 던졌을 때 이 안쪽 중앙원에 다트가 꽂힐 확률을 한번 구해보시오. 이걸 쌤 물었어요. 그럼 뭐지? 선생님이 얘기할 때 확률이란 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내가 바라는 경우의 수잖아요. 그러면 얘를 던졌을 때 이 큰 원, 이 원 안에 점들이 도대체 몇 개가 있어요? 무수히 많잖아요. 수를 세아릴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지금 연속적인 별량 무한히 많은 어떤 근원 사건일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넓이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여기에 꽂힐 확률은 반지름이 3인 거니까 9파이가 되겠죠. 그 중에서 내가 바라는 건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결국 파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9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연속적인 별량에 관한 어떤 확률 문제, 걔는 기하학적 확률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자,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런 거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수능 대박을 이루고요. 자, 여러분들 한 명, 예를 들어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자, A 학생, 선생님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광화문에서. 그러면 자, 지금 선생님과 여러분 중에 한 명, A, B라고 할게요. 우리 두 사람은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광화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도 지금 조금 이렇게 뒤에 스케줄이 바빴고요. 여러분도 뒤에 수능 대박 때문에 너무 축하를 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둘은 20분 이상은 기다리지 못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의미 아시겠죠? 이렇게 예제로 한번 메모해 두세요. A, B 두 사람이 7시, 8시 사이에 만나기로 했는데 20분 이상은 서로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할 때 두 사람이 만날 확률을 구해보시오. 어때요? 시간, 세아릴 수 있을까요? 못 세아린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기하학적 확률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가 예를 들어서요. A가 7시 X분에 도착한다고 하고요. B가 예를 들어서 7시 Y분에 도착한다고 가정할게요. 왜냐하면 7시에서 8시 사이에 만나기로 했고 이 안에는 들어온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둔과 동시에 X는 0 이상 60 이하라고 볼 수 있죠. Y도 마찬가지로 0 이상 60 이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 설명 잘 들어봐야 돼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바라는 건, 우리가 바라는 건 만날 확률이잖아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만난다는 얘기는 두 사람이 도착할 시간의 차이가 20분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바라는 건 Y 빼기 X 누가 먼저 도착할지에 따라서 양수 음수가 되니까 시간 차이가 20분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되죠? 그죠? 그럼 얘는 절대값을 풀 때 Y 빼기 X가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20보다 크거나 같고요. 오른쪽으로는 20보다 작거나 같다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결국 Y라는 건요. Y라는 건
x 빼기 20이라는 직선의 위쪽이거나 같든지 또는 x 플러스 20이라는 직선의 아래쪽이나 같든지 아 그래 내가 바라는 건 얘구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얘인데 그러면 내가 구할 확률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구나. 좌표 평면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려서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60, 60이니까 사이 이렇게 쭉 해서 자, x도 0부터 60, x축, y도 0부터 60, y축 있죠. 원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어떤 경우는 60 곱하기 60, 3600이라는 넓이로 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 내가 바라는 거 그래? 그러면 직선을 그려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얘가 y는 x 플러스 20이라는 직선이 되고요. 얘가 y는 x 빼기 20이라는 직선이 돼요. 자, 그 말은 얘가 당연히 20이 되고요. 얘가 당연히 20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얘보다는 위쪽이고 얘보다는 아래쪽이니까 내가 바라는 건 이 땅이 되는 겁니다. 이 땅. 되겠어요? 그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0 곱하기 60이니까 3600이 되는 게 맞고요. 내가 바라는 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얘가 지금 40이죠. 얘도 40이잖아요. 그러면 얘 두 개 합치면 한 변의 길이가 40인 정사각형? 아, 그러면 전체 3600에서 빼기 40 곱하기 40, 1600을 빼면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3600분의 얼마야? 2000? 36분의 20? 9분의 5가 되잖아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 기하학적 확률이 이런 식의 어떤 우리 일상생활에 실생활에 연관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확률은 몇 가지가 있다?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그중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수학적 확률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돌아올게요. 자, 확률 해서 복습해 볼게요. 어떤 사건에 대하여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 probability라고 했고요. 그걸 확률로 하고 기호로 PA로 나타낸다. 아, 선생님 설명 다 했어요. 그죠?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수학적 확률이다.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S, 아까 뭐라 그랬다? 표본 공간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 시행에서, 자, 중요합니다. 각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그 밑에다가 모든 근원 사건의 가능성이 같다라고 적으세요. 다시 모든 근원 사건의 가능성이 같다. 그 말과 같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는 표본 공간의 수분의 사건 A의 근원 사건의 수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예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어요. 자, 그랬을 때 다음을 한번 구해보시오. 첫 번째,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이에요. 지금부터는 확률이에요. 그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다시 말해서 동시에 던질 때 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이 시행이 분모에 오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그럼 1번을 만약에 구하면 6개 곱하기 6개에서 토탈 36가지가 있겠죠. 그중에서 두 눈의 곱이 홀수다.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반드시 홀수 곱하기 홀수가 홀수잖아요. 그러면 앞에 어떤 주사위 눈, 뒤에 어떤 주사위 눈, 여기 3가지, 여기 3가지. 그럼 연이어 동시에 곱하기, 곱의 법칙이죠. 그럼 9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36분의 9가 답이겠죠. 4분의 1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10 이상의 확률이구나. 그럼 분모는 무조건 36. 그럼 나오는 눈의 합이 10 이상이야? 사전식 배열법으로 차근차근 하십시오. 그러면 자, 19 안 돼. 27 안 돼. 36 아니다. 19, 28, 37 안 되죠? 그러면 요거 되는구나. 46 되나요? 46? 그 다음에 10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5 얼마 돼요? 5부터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 6도 되나요?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6, 4 6,
5, 6 되나요? 이렇게? 그러면 10 이상이 될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네. 그죠?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36개, 내가 바라는 경우의 수는 6개, 그럼 토탈 6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예제 3번의 답은 6분의 1, 2번.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유제 4번은요. 5개의 숫자 1, 2, 3, 4, 5를 쭉 배열해요. 자, 그러면 5자리 정수를 만들 때까지 쫙 꺼야 돼요. 때까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힘차게 쫙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5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그러면 여기에 5팩토리얼을 쓰셔야죠. 5팩토리얼. 자,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경우는 그 정수가 짝수일 확률이야. 확률이구나. 그러면 짝수라는 건 끝자리가 짝수가 되면 되죠. 분자에 들어갈 걸 분류하셔야죠. 하나, 둘, 셋, 넷, 5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뭐가 돼야 돼요? 첫 번째 경우는 2가 되거나 또는 두 번째 끝자리 뭐 되죠? 하나, 둘, 셋, 넷, 5. 근데 4가 끝자리 배열되거나 이런 경우밖에 없겠죠. 그럼 선생님 봤을 때 자, 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나머지 4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얘도 4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럼 내가 바라는 건 2개의 합이겠네. 따라서 분자에는 4팩토리얼짜리가 곱하기 2가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최종적으로 5분의 2가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 확률 자체도 어차피 경우의 수를 정확히 구해야 되는구나. 어차피 분자 분모에 모두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구하셔야 돼요.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5번. 자, 순열 조합이 막 이렇게 섞이는 겁니다. 문제를 봤을 때. 자, 보세요. 자, 지금 파란색 볼펜 5자루가 있어. 그리고 빨간색 볼펜 3자루가 들어있어요. 근데 임의로 여기 또 나왔다. 그죠? 3자루의 볼펜을 동시에 꺼낼 때입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5자루와 3자루를 다 더했죠. 그러면 총 8자루의 볼펜 가운데 3자루를 뽑는 경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8C3이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 중에서 내가 바라는 건 파란색 볼펜이 5자루가 있는데 그 중에 2자루를 뽑고 싶고 연이어 동시에 빨간색 볼펜 3자루가 있는데 그 중에서 1자루를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럼 분자는 파란색 볼펜 5자루 가운데 뽑습니다. 몇 개? 2자루를 뽑고요. 연이어 동시에 곱하기 어떻게 된다고요? 빨간색 볼펜 3자루가 있는데 그 중에 1자루 뽑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풀려면 분모도 조합이고 분자도 조합이라서 여러분들이 조합을 명확히 하셔야지 확률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제 5번을 한번 하시면요. 정답은 28분의 15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지금 수학적 확률 문제는 경우의 수 자체가 뒷받침이 되는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직감하시고요. 명확하게 앞부분을 복습을 철저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 확률 자체가 수학적 확률이 있고 그 다음 통계적 확률. 다른 말로 뭐야? 경험적 확률이라고 얘기했죠. 읽어볼까요? 같은 시행을 n회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가 Rn번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전체 시행 횟수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n분의 Rn 자체가 수학적 확률 P에 가까워진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때 일정한 값 P 자체를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무한히 갖고 가면 얘는 상대 도수는 수학적 확률에 근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몇 번을 우리가 쭉 시행을 해봤을 때 어떤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거야. 동일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문제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자, 표가 일단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자, 봤을 때 어느 도시의 구별로 등록된 외국인 수입니다. 외국인 수.
그러면 이 도시에 등록된 외국인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외국인 수가 14,798명이죠. 그런데 그중에 A구에 등록된 외국인 확률 A구. 그럼 얘들이잖아요. 이분들. 그러면 결국 2031이란 거 눈에 보이십니까? 그럼 1번의 정답은 뭐가 돼야 돼요? 14,798분의 실질적으로 A구에 등록된 2031이 답이 되겠죠. 그렇게 1번을 답하시면 돼요. 그 다음 2번도 여자일 확률이다 보니까 일단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실질적인 어떤 수는 14,798이죠. 그 중에서 여자의 토탈 수가 필요하니까 8244이네요. 그죠? 8244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얘를 약분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7,399분의 4,122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4,122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낼 때는 크게 여러분들 자체를 뭐 이렇게 멋지게 낼 문제 유형은 아니죠. 그죠? 효용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죠? 그렇게 다 같은 유형이야. 보세요. 얘도 어느 컴퓨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된 컴퓨터 부품은 10,000개당 86개의 꼴로 불량품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공장에서 생산된 컴퓨터 부품 한 개를 임의로 택할 때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는 답이 얼마겠어요? 10,000분의 86. 약분하시면 얼마 될까요? 5,000분의 43이 되겠죠. 그런 어떤 관점을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제 7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볼까요? 얘는요. 1,500명이 등교한대요. 1,500명.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표가 완벽하게 완성이 안 됐어. 자, 그런데 조건이 지금 숨어 있어요. 어떤 거? 여기서 쭉 다 더했을 때 1,500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하죠. 변수가 미지수가 2개니까 조건도 2개 필요해요. 그러면 거기서 학생이 등교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일 확률이니까 그래? 그럼 여긴데? 이 밑에? 그죠? 그러면 자, 전체가 1,500이 되겠죠. 그중에서 30분 이상이니까 B 더하기 56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계산했는 조건이 60분의 13이 나왔거든요. 됐죠? 그럼 얘는 산수인 거 알겠어요? 그럼 B를 우리가 구해봐요. 자, B를 구해보니까 269가 나와요. 269.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B가 269야. 그럼 어떻게 되죠? 302 더하기 A 더하기 341 더하기 269 더하기 56이 1,500 돼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A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A가 그렇게 똑같이 구하는 거죠. 그래서 A를 샥 구해주면 A가 532명이 나와요. 됐죠?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 빼기 B니까 532에서 269를 빼면 최종적인 정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263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5페이지 어떤 문제들을 쭉 보시면 이 통계적 확률이란 건 문제 자체의 유형이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명석이의 먹방 타임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뭘로 보이나요? 유자차가 보이죠? 유자차. 자, 그래서 선생님도 굉장히 겨울이면 유자차를 좋아하는데요. 얘는 구연산과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감기 예방이나 피로 회복에 탁월하고요. 특히 펙틴과 레모넨 성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날씨가 추워지거나 또는 부쩍 몸이 무거워진 학생은 유자차 한 잔을 멋지게 분위기 있게 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이 지금 계속 지지난 강좌부터 차를 강조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여유도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선생님이 아까 초반부에 기하학적 확률이 어떤 거다라는 걸 설명을 다 했으니까 사실은 결국 여러분들은
확률에 대한 세 가지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어떤 건지, 또 통계적 경험적 확률은 어떤 건지, 또 기하학적 확률은 어떤 느낌인지 그런 걸 갖고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우리 교재는 36페이지를 보면 일단 확률의 기본 성질과 덧셈 정리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확률의 기본 성질은요. 자, 얘는 이렇게 체크를 별표를 치시고요. 일단 임의의 사건 A에 대하여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0 이상 1 이하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0이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공사건의 확률이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1이다.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구나. 전 사건의 확률이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밑줄 쫙 긋고요. 전 사건 그러면 1이 되고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밑줄 긋고 공사건 적으시면 되겠죠. 얘는 확률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자,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덧셈 정리를 한번 설명하고 자, 오늘 강좌 마치도록 할게요. 보세요. 자, 확률의 덧셈 정리인데요. 우리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집합에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A 또는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죠. 이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근데 우리가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양변에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표본 공간의 즉 근원 사건의 개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그렇구나. 전체분의 요거니까 확률이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죠? P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예분의 A니까 A가 일어날 확률에서 또 예분의 A니까 B가 일어날 확률. 그 다음 빼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 찌는 얘 있죠. 얘가 바로 어떤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데 두 개를 더해서 구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덧셈 정리라고 합니다. 자, 왜? 빼기가 있잖아요, 선생님. 여기에 A와 B가 만약에 무슨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 된다면 사실은 이 부분은 선생님이 얼마가 된다고 했죠? 0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럼 그 분류를 했을 때 더해주는 게 내가 바라는 사건의 확률이거든요. 그럼 배반 사건의 덧셈 정리를 말해. 그러면 어차피 얘가 0이니까 얘가 없어지는 겁니다. 덧셈 정리인 거죠. 다시 말해서 얘는 배반 사건의 덧셈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건의 덧셈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강조하는데 덧셈 정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임팩트하게 딱 기억하고 계시고요. 다음 강좌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의 용어 꼭 복습하십시오. 오늘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